야, 디즈니 플러스 대체 언제 들어오냐? One eternity later. 야, 디즈니 플러스 아직 안 들어왔냐? 마치 전설의 포켓몬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디즈니 플러스 한국 서비스. 근데 한국 공개를 하거나 말거나 사실 디즈니 플러스를 가장 많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마블 팬들일 겁니다. 아무튼 최근에 삐미님을 비롯해서 두콜림님이나 이런 분들이 디즈니 플러스를 미리 보시면서 줄거리 요약을 해주고 계신데, 이거 신고 버튼이요? 어쨌거나 이렇게라도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드라마들을 보신 분들, 그리고 아직 안 본 분들까지도 조금 비슷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블 영화, 마블 드라마 너무 볼 게 많아져서 이제는 피곤하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 의견들도 있어요. 오히려 마블 시리즈를 좋아하는 팬들, 매니아들은 다다익선이니까 볼 게 많아지면 당연히 좋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화만 좋아했었던 그냥 일반 마블 팬들은 야, 이거 드라마도 이거 억지로 가입해서 봐야 되는 건가? 이걸 또 봐야지 또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데 엄청 보고 싶진 않은데 그냥 봐야 되나?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이 된 거죠. 또 인터뷰를 찾아봐도 작가나 감독이 드라마를 보셔야지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이 이해가 될 거예요 라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립서비스들을 날리고 있는데, 억지로라도 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죠. 오늘 영상을 만든 의도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 안 봐도 되는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앞으로 나올 영화에서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스칼렛 위치가 각성하고 팔콘이 진짜 캡틴 아메리카가 된 거, 그 과정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설명은 영화에서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에이, 그게 대사 한두 마디로 다 설명이 되겠어요. 이 진짜 의미를 알려면 이 드라마를 다 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해가 된다고요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 영화에서는 그냥 대사 한두 마디로 퉁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페서 헐크. 인피니티 워에서는 타노스한테 그렇게 뚝 까맞고 나와! 그래도 코빼기만 겨우 비치던 그 헐크, 그 애가 다음 편에서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나 그렇게 됐어 라는 식으로. 생각해봐요. 헐크가 프로페서 헐크가 되는 과정을 드라마나 이런 걸로 풀어내면 얼마나 흥미롭겠어요. 이 설정만으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드라마 한 시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완다비전 드라마도 완다가 각성하는 내용, 팔콘의 윈터 솔저도 팔콘이 캡틴 아메리카가 되는 내용, 그거잖아요. 헐크가 프로페서 헐크가 되는 내용, 이거 한 시즌짜리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인터뷰 중에서 작가나 감독이나 제작자가 드라마를 꼭 보셔야 다음에 나오는 영화의 내용들이 완벽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야지 더 재밌을 겁니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냥 요거 립서비스예요. 그냥 마케팅용 립서비스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들 마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라마 로키의 작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작가야.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해. 근데 인터뷰어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드라마 로키를 봐야지만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의 내용이 이해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안 보셔도 돼요. 안 봐도 어차피 그 닥터 2에서 다 설명해 줄 거니까 드라마 꼭 안 챙겨보셔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작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앞으로 나올 영화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깊이 난 더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보실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앞으로 나오는 영화들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 숫자와 영화를 보는 관객 숫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미국만 기준으로 할게요. 미국에서는 시청률 1위 하는 방송의 시청자 수가 많으면 1000만 명. 그런데요, 영화는 크게 흥행하면 4000만에서 5000만의 관객이 그 영화를 관람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드 매니아들 많으시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미드를 보시는 분들은 미드만으로도 와, 이거 영화 같다 라는 재미를 느끼죠. 그리고 그 중에는 매 시즌마다 에미 상이니 어디 이런 시상식 나가서 상이란 상은 다 씹어먹고 시청률도 매번 1위 찍고 그 드라마 주인공도 인기 엄청나고. 근데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도요, 헐리우드 영화로 가면 단역부터 시작해요. 잘해봐야 정말 인기가 많은 배우면 비중이 조금 있는 조연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드라마가 한 13시즌, 15시즌, 20시즌 전원일기만큼 오래오래 했어도 할리우드에서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나마 정말 잘 돼야 중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하는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도 영화보다는 인지도 면에서 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전에 예전에 라이브에서도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굳이
굳이 볼 필요 없다라고 한번 지나가듯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물론 그때도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아니에요. 디즈니는 뭔가 다를걸? 아무리 OTT 서비스가 드라마 시장을 잠식하고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극장 시장까지 잠식해 나가고 있어도 OTT에 가입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작품을 한 번에 보지는 않거든요. 넷플릭스에 가입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킹덤을 본 건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 가입자가 이제 몇백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애니메이션이에요. 예. 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똑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막 결제하고 들어가서 이런 거 보는 것보다 그냥 스트리밍으로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 클릭해서 애니메이션을 반복해서 볼 수 있는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가 그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자, 그럼 다시 디즈니 플러스로 돌아와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로키가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 작품들 중에. 그럼 과연 얼마나 로키라는 드라마를 관람을 했을까요? 바로 89만 가구에서 시청을 했습니다. 100만 가구도 안 돼요. 근데 이제 단위가 가구니까 한 가구에서 가족이 4명이 볼 수도 있고 10명이 볼 수도 있고 1명이 볼 수도 있고 2명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3명 정도가 그냥 같이 봤다. 89만 가구에서 그래봐야 300만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넉넉 잡고 300만이라고 칩시다. 근데 아까 미국에서 영화가 흥행하면 몇 명이 본다 그랬죠? 4천만, 5천만 명이 본다고. 넉넉 잡고 그냥 미국이 대가족이 많다. 그래서 넉넉 잡고 봐도 400만, 500만이에요. 물론 이제 이 숫자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디즈니 플러스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언젠가는 한국에도 들어온다면 당연히 이 숫자는 늘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보다는 시청자 수도 적고 인지도도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0만 명이 그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그 300만 명 때문에 5천만 명이라는 관객들이 관람하는 영화에 이 드라마의 내용의 어떤 일부 정말 필요한 설명을 영화에서 생략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디즈니가 약간 요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바로 블랙위도우, 이제 지난번에 리뷰했던 그 영상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쿠키 영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블랙위도우 쿠키 영상에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인 호크아이를 홍보하면서 끝나거든요. 나 솔직히 이건 조금 충격이었어. 드라마와 영화의 비중이 제가 오늘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드라마에서 앞으로 나올 영화를 홍보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영화가 드라마를 홍보한다? 이거 대체 무슨 자신감이지? 네, 이건 자신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의 영화 시장은 스트리밍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그것 때문에 시끌시끌해서 결국 극장에서 상영을 못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디즈니 오리지널, 애플 오리지널, 아마존 오리지널 몇몇 영화사들은 또 스트리밍 업체가 아예 인수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더 현상이 가속화됐죠. 그 와중에 워너브라더스는 HBO Max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영화 개봉과 동시에 같이 공개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디즈니도 지금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에서 디즈니 드라마를 홍보를 한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영화 관객들, 몇 천만 명의 영화 관객들을 언젠가는 디즈니 플러스로 다 흡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린 계산이 아니었나. 물론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은 드라마 시장이 영화보다 작겠지만 집안에서 영화를 보고 집안에서 이런 OTT 서비스를 보는 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익숙해지면 이 추세로 간다면 언젠가는 로키가 89만 가구에서 보는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1000만 가구가 보는 그런 드라마가 될 날도 언젠가 올 거다라고 디즈니 플러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그러한 시장의 리딩을 우리 디즈니가 하겠다라는 포부처럼 느껴지는 쿠키 영상이었어서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상당히 처음에는 비관적이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디즈니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넷플릭스보다 더 큰 시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이제 다른 생각도 생기더라고요. 넷플릭스가 그동안 보수적이었던 시장을 한번 뒤엎었던 게임 체인저가 된 것처럼 디즈니가 또다시 한번 게임처가 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물론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거도 그렇게 틀린 생각은 아닌 게 지금의 또 젊은 세대들, 물론 저도 젊은 세대지만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 OTT 서비스가 그렇게 낯설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낯선 거는 기성세대들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굳이 영화에서 드라마 쪽의 어떤 작품을 홍보를 했었어야 했나? 여전히 좀 비관적이긴 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상 디즈니 플러스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의 이런 행보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저랑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한번 이렇게 의견을 좀 나눠보자고. 이건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자, 그리고 엉준 채널의 멤버십 후원자가 되시면 엉준 채널에서만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이모티콘에 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리뷰에 이 영화 별점을 여러분의 색깔에 맞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이 영화 망작이다 그러면 망작 이모티콘도 있어요. 망작 이모티콘 달아서 이 영화가 망작인 이유를 써주셔도 되고, 그냥 한 줄 평을 멋있게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한 줄 평 이모티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이모티콘하고 싫어요 이모티콘이 있으니까 이 좋아요 이모티콘에다가는 이 영화의 좋았던 점, 싫어요 이모티콘에는 이 영화의 별로였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달면 또 우리만의 약간 그 왓챠 PDA 같은 느낌이 나지 않겠어요? 멤버십 후원자가 되시면 이 이모티콘들 제 채널에서는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에 대한 별점 댓글로 달아 놓겠습니다. 엉준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과 함께 멤버십 멤버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엉준의 금손 와이프 퀸비님의 귀여운 힐링 애니메이션도 꼭 보고 가세요.